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운명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5일 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운명은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늘만 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서울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부 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에 대한 판결문 초안 작업을 끝내고 지금쯤이면 문구를 조정하고 있을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이화영의 운명도 지금 꼴딱꼴딱 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3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똑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더군다나 항소심 선고 날짜를 11월 29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선고 나흘 후죠. 이재명에게는 아마 불난 집에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은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지금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항소심에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불을 건넨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거의 자동으로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800만 불에 대한 심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이 곧 이재명의 1심 재판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원고법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형량을 줄이는 데 역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변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유튜버 백광현 씨가 재판을 참관한 후 자신의 유튜버 백브리핑을 통해서 밤늦게까지 2시간 정도 재판정 분위기를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대북 송금 이재명은 몰랐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허위로 결론 내려진 연허회 소주 파티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상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허식당 결제 확인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이 기사를 토대로 연허회 소주 파티가 실제로 있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죠. 결국은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옥중 진술은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죠.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 구속 중이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상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박용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정해서 조사를 받던 바로 그 시간 검찰청 앞에 위치한 연허식당에서 상방울 그룹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고 그래서 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상방울 법인카드가 그 시간대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땡땡 연허광교점에서 49,100원이 결제됐다는 영수증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식당은 이미 폐업을 하고 없습니다. 폐업을 하고 없는데 인터넷 등을 찾아서 당시 가격표를 제시하면서 당시 연어 한 판의 가격이 52,000원이었는데 포장 주문을 할 경우 2,000원 그리고 주차 할인으로 1,000원을 할인해져 49,000원이고 그런데 포장 비닐값 100원을 포함해서 49,100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땡땡 연어 광교점에서 결제했던 상방울 법인카드 금액 49,100원에 끼워 맞춘 것이죠. 이 정도면 꽤 맞추기에 거의 달인급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차 할인 1,000원, 포장 비닐값 100원 이런 부분은 거의 가히 악권인 것 같습니다. 상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면 그리고 또 모두 김성태 회장이 사용한 것인가요? 당시 김성태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받고 있었으니 상방울 임직원들이 아마 수시로 수원지검을 들락거렸을 것이란 그런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법인카드라면 이재명만큼 또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날 재판을 참관했던 백광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으면 모두 이재명이 사용했다는 말이 되겠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연허회 파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정작 판사는 영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은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런 표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비닐봉투 100원은 누가 들어도 웃기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화영의 결심 공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그 시간에 이재명은 SNS에 문제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하면서 수원지검 김성태 검사실 연회회 술파티, 검사실의 피의자들 다 불러 연회회 주문해서 술파티하며 이재명 위해 대북 송금했다는 사건 조사했다더니 땡땡땡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화영 변호인단과 너무나도 손발이 딱딱 맞는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지만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거론한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역시 이재명답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우선 기가 막히는 얘기는 이재명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덜먹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은 물론 부인 김혜경 씨까지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내일 모레 지금 기소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상방울의 법인카드 운운하는 것을 SNS에 버젓이 올리는 것을 보니 확실히 이재명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에 많이 쫄기는 쫄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사측은 이화영의 1심 재판부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사측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받아들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했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전달된 조선아태위는 위장단체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선노동당에 소속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진우 판사는 상방울에서 제공한 돈이 조선노동당으로 직접 전달됐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형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검찰 측은 어제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조차 조선아태위를 조선노동당 소속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면서 판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 보강한 판례를 만약에 재판부가 수용할 경우 이화영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어제 재판에서도 역시 이화영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화영의 범죄 혐의는 이화영의 뇌물과 상관물 법화, 그리고 내연녀로 알려진 문모 씨에 대한 위정교사 등이 핵심 혐의입니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과 방북 비용 300만 불 등은 제2사건입니다. 이들 혐의 가운데 두 개의 혐의 가운데서도 최종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집중한 부분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혐의인 이화영의 뇌물과 위정교사 혐의 등에 대한 변론은 최후 변론에서 그것도 잠깐 한 줄 정도 언급됐을 뿐입니다. 핵심 범죄에 대한 경감이 없으면 이화영은 항소심에서 형량 감소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봐도 변호인단은 이화영의 재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데 오직 이화영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화영이 알고도 속는다면 더 덩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화영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 털어놓고 변호인들도 진정으로 이화영을 위한 변호를 했더라면 9년 6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형을 더 감경시킬 수 있었겠죠. 제대로 된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재판을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오직 김성태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태평화국제회의 당시 북한 정찰총국 대남공작원 출신인 리호남을 만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변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성태는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지 않았다면 방북 비용 전달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결심 공판에서도 이화영 측에서는 두 사람의 정인을 불렀는데 리호남이 아태평화국제회의가 열렸던 마닐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인들은 그야말로 허당이었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안 부르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정인신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특히 정인 하모 씨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거나 그런 정치 성향이 전혀 없다고 외쳤는데 검사들이 미리 준비한 하 씨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글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정인 김모 씨 역시 당시 마닐라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숙소에는 리호남이 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증언은 무용지물이 됐던 것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화영의 뇌물이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변호를 했으면 형량이라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검찰 측은 결국 1심 재판부가 이화영에게 선고한 징역 9년 6개월이 부족하니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특히 공생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서는
이제 와서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의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판사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29일이면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바로 그 시점이십니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이 각각 선고된 그 직후 이화영이 또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